안녕하세요, 윤씨입니다. 건축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이번에 좋은 성적이 나오시길 기원하면서 제가 풀었던 연습 문제의 주안점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마무리 공부를 잘 하시길 바라고 좋은 성적이 나오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배치 계획 문제인데요. 5가지 토킹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순환 주차로 모든 주차장이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차장 A 그리고 B, C가 하나의 동선으로 순환 동선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이고요. 과거 19년도인가 기출 문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승하차 존이 있는 35대 주차를 배치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도 아일랜드 주차장에 있는 면수를 A라고 했을 때 3A 더하기 이쪽에 6대의 장애인 주차 6대 그리고 일반 주차 8대를 했을 때 35대가 나오도록 A의 대수를 빠르게 구해서 A의 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가 계산이 됐고요. 그리고 드롭존을 설계해서 빠르게 배치하는 것이 정답을 맞추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게 데크와 숙소동의 그러한 배치가 굉장히 전형적이지 않은 배치 형태인데요. 두 개의 숙소동에 가운데 하나의 데크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12m 도로변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폭, 보도의 폭, 그리고 보도와 건물 사이의 공간의 폭 등 가로 이격 공간의 폭, 그리고 주출입구 표기, 동선 표기 등을 적절히 해 주셔서 누락됨이 없도록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도 5가지 토킹 포인트를 준비를 하였고요. 정보 도서관 그리고 창업 지원 센터의 경우에는 건물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도로변에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이러한 건물들이 주어졌을 때에는 도로변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두개동과 중정은 아주 전형적인 배치이죠. 가운데 중정을 쉐어하는 배치로 중정을 통해서 각 생활관으로 진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행정동, 후생동, 다목적 강당, 창업 지원센터의 하부 공간은 지하 주차장 공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차장 2번에서 입구와 출구를 각각 고려해서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쪽에 등고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주차장보다 한 개층이 더 높기 때문에 보행로로 연결했을 때 산책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계단이 형성되는 부분도 누락하지 않도록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공개 공지가 주어졌는데요. 공개 공지의 경우에는 이쪽 두 개의 도로가 교차되는 가운데 모서리에 배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공개 공지를 통해서는 건물에 직접 진입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개 공지이기 때문에 공개 공지는 동선과의 연결보다는 그 모서리에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동의 1층의 절반 정도를 필로티로 하여서 회차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홍보관의 경우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건소도 마찬가지죠. 도로변에 배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빠르게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2대 주차에 대해서도 아일랜드 섬 주차를 A로 봤을 때 4A 더하기 세대 그리고 장애인 주차 6대를 했을 때 52대가 나오는 사이즈를 빠르게 계산하셔서 다음과 같이 배치하면 빠른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의 경우에도 산책로가 있고 호수가 있는데요. 이 산책로에 3개의 동선을 연계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차량 동선은 2개의 주차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주차장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활관은 테라스 하우스 형태로 등고를 활용해서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문화관의 경우에도 남양 배치를 하라는 지문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대지의 축이 다음과 같이 45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45도 배치를 했었는데 지문에 워낙 명확하게 남양 배치를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남양 배치를 하여야 정확한 정답에 유사한 배치를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5도 배치를 하면 좀 좋지 못한 모양의 외부 공간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남양 배치했을 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외부 공간의 생성이 가능합니다. 강당은 성격상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도로변으로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 등을 잘 누락 없이 잘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동선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그 조망에 대한 것도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좀 더 채점자한테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문제는 사실 최근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좀 배치가 워낙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우선 숙소동 같은 경우에도 수림대가 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모양에 따라서 숙소동이 전형적인 배치가 아닌 약간 끄트머리 쪽에서 연결통로로 연결되는 그러한 배치가 되고요. 숙소 마당도 가운데로 쉐어는 하지만 숙소동 2에는 별도로 동선을 만들어줘야 되는 형태입니다. 후생동은 모든 단지에 연관되는 건물의 기능이기 때문에 가운데 배치가 필요하고요. 공방동과 창작동은 기출문제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리고 두 개 동의 같은 사이즈의 창작동이 공방동으로 연계되는 그리고 가운데 외부 공간을 연계하는 전형적인 배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게데크는 중앙 보행로와 연계되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전시 판매동도 공공의 성격이기 때문에 도로변 배치가 되었고 그리고 가운데 절반 정도는 필로티를 활용해서 보행 동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각 이격거리 등을 잘 나중에 기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승하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과 연계해서 사이즈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간 등에는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조경 표현 등을 빠짐없이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앙 보행로는 반드시 중앙 보행로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 문제인데요. 후생동의 위치는 마찬가지로 가운데 위치를 하였고요. 주차장 48대 배치, 아일랜드 섬 기준으로 4A 더하기 세대 해서 48대를 맞췄고요. 그리고 안내동을 제가 또 이번에 누락을 하였는데 안내동이 작은 건물이라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상 레저 시설은 하천 위로 띄워져 있는 형태로 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쪽 경사 타고 내려가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변형으로 객석으로 쓸 수 있는 계단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보행로는 중앙 보행로로 기재를 하였고 레벨도 표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당은 건물의 속성상 도로변에 배치를 하였고요. 숙박동의 경우에는 형상이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꺾어서 대지의 축에 어울리는 형태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배치 계획의 연습 문제에 대한 키포인트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